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화정 과외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는 국내 입시 서류 노하우와 지금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국내 대학 입시에서 성공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학생의 전형 및 프로필 분석하기. 두 번째,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국내 대학교의 자소서와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다르고 또 이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였던 것과 그리고 수많은 과외 학생들을 지금까지 지도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팁을 함께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네, 국내 대학교 지원 서류 대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네, 자, 노하우 첫 번째로 갈게요. 국내 입시 전형도 진짜 많고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특히 국제학교나 아니면 해외학교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꽤 막막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있었던 걸림돌이 이렇게나 전형이 많은데 나는 어디에 맞고 나한테 유리한 전형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스텝부터 밟아야 되는지, 무엇부터 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나갈게요. 첫 번째로 해외에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국내 대학교에서 지원 가능한 전형과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게 나한테 유리한 전형인지 아니면 좀 불리한 전형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 저희가 학종 전형이라고 많이 부르죠. 두 번째가 특기자 전형, 특히 이제 국제학부에서 오는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세 번째는 재외국민 특례 전형이 있습니다. 각 전형이 요구하는 서류, 공인 점수, 어학 점수, 증빙 자료, 면접, 그리고 에세이 평가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프로필이 이런 전형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먼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례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지금 유사한 형태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한양대가 지금 유일하게 에세이 평가 전형을 채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가 지금 혼합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 전형에 따라서 자신이 어느 전형에 맞는지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대학, 전형, 그리고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어느 전형을 선택하던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요한 제출 서류들은 첫 번째가 GPA,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 세 번째가 활동 목록표, 네 번째가 그에 대한 증빙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서 등으로 이런 서류들은 학교 재학 기간 중에도 1순위로 두고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분석해야 하는 부분은 본인의 고등학교입니다. 국내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의 경우에는 인가인지 비인가인지에 따라서 검정고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점들은 굉장히 확실히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합격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보는 시기도 대학 입시 시기와 잘 맞춰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특례 전형에 지원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먼저 자신이 특례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학교별 특례 확인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특례 해당 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따 고려대, 연세대, 그리고 서울대 전형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더 말씀드릴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8년 동안 국제학교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각 대학의 전형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마지막에 좀 수시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바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기로는 거기서 요구했던 자격 조건이 부모님께서 그 해당 국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거나, 예를 들면 뭐 코이카, 코트라 아니면 국제기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고등학교 기간 때에 같이 거주하는 게 요건이었는데 저는 엄마와 함께 해외로 유학을 간 거고 또
어머님이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이런 자격 요건들이 맞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서류 접수 기간의 막판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당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해당 요건이 무엇인지 내가 특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특례와 학종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모두 서류와 면접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그래서 전형 간의 이동, 여러 가지 전형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형을 준비하다가 다른 전형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우 이런 전형 간의 이동이 예전보다는 부담이 확실히 없어졌어요. 하지만 전형별로 그래도 중점을 두는 영역이 있으니까 자신의 목표 대학과 학과의 전형 부분에 대해서 미리 리서치를 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고민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분석해야 하는 부분은 뭐니 해도 본인, 자신의 프로필이겠죠. 일단 첫 번째 우수 성적 분석부터 볼게요. 여기서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단순히 높은 점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absolute value of GPA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어려운 심화 과정을 이수하였는가, 내가 honors classes 같은 거를 들었는가, 또는 이 심화 과정이 내가 들었던 스케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또 내가 관심 있는 과목과 내가 교내외 활동을 했던 비교과 활동이 전략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편적인 예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지원할 때 뭐 나중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종사하고 싶다고 썼어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게 되었지만 그때 이제 어렸던 저에게는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꿈이 컸는데 이 부분을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자소서에 쓸 때 썼어요. 그리고 이 활동 자료로는 제가 그때 단기간으로 여름에 국제노동기구 필리핀 지부에서 인턴한 경험과 또 제가 IB를 했는데 IB Extended Essay에서 필리핀 해외 근무자분들, 그 Overseas Filipino Workers라고 하죠. 이분들을 제가 직접 인터뷰하면서 있었던 findings 아니면 제가 느꼈던 점들을 엮어서 조금 전략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였던 활동들이 이 과목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특기자 전형은 특기자 전형은 국제 특기자 전형, 과학 인재 특기자 전형 등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GPA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공인 점수가 어떤지, 나의 동아리 활동은 어땠는지, 또 나의 수상 내역은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런 분야들을 평가의 중요 요소로 지금 보고 있는 특기자 전형에 적합한지 분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공인 점수는 SAT, AP, IB, ACT, TOEFL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표는 하나하나 읽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9번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9번에 보시면 여기에 권고한 장수를 초과 부분은 평가 배제라고 써있지만 학교별 제출 제한 장수를 고려해서 제출할 서류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제일 근접한 활동 또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인재상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 같다 하는 활동의 서류들은 당연히 우선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한 장수 이상을 제출한다고 해도 감점은 따로 없어요. 그치만 평가에서 배제되겠죠? 하지만 입학처에서는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판단이 된다면 초과하더라도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이게 만약에 중복적인 내용의 서류라면 제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나중에 제공되는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 학교의 전형과 제출 서류를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빨간색 네모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 부분은 해외고 졸업생 지원 가능 여부, 또 국내 국제학교 졸업생 중에서 검정고시 응시 경우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학종 전형과 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여부가 있는지, 전형 방법은 어떤지, 또 제출 가능 서류 등을 잘 확인해서
국내 외고 또는 국내에서 특목고를 다니는 학생들하고 비했을 때 나의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는 게 아주 좋겠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네모 안에 보시면 해외고 학생들은 기타 서류에 제출 제한이 없지만 서류에서 2배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경쟁 고민을 잘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과 고려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면접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50%나 높게 이제 50%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이 면접형인지 자신의 강점이 이런 public speaking 또는 이런 좀 intellectual speaking인지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국제형 경우에는 해외고 졸업자에서 제출 서류 개수가 제한이 없네요. 그리고 연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UD, 하스, 그리고 ISE 계열로 나뉘니까 본인의 적성이 무엇인지 또 경쟁력은 어떤지를 잘 고려해 보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슬라이드가 이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특례 전형을 뽑아서 비교한 자료예요. 그래서 전형 방법을 보시면 학종 및 특기자 전형과 같이 서류와 면접 평가 중심이고, 다만 면접 방식이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지필고사 여부, 그리고 12년 특례 시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에 특이사항과 같이 좀 구체적인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나중에 제공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할 노하우, 나만의 스토리로 비교과 준비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학교 프로필 제출하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해서 다른 학교들보다 GPA나 성적 따기가 좀 어려웠는데, 또는 우리 학교에서는 AP 수업이 없어서 내가 경쟁력이 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험생분들이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국내 대학들은 여기서 제출되는 학교 프로필을 통해서 이 학교의 표준 난이도가 어떤지, 어떤 학교 과정들이나 어떤 이수 과정들이 제공되었는지 등등을 통해서 꽤 높은 수준의 기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 프로필 제출하시는 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활동 목록표에 있어서는 단순한 나열이 아닌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제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따온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추천서는 한국 귀국 또는 졸업 전에 미리미리 카운슬러와 상의하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유학생분들이 이 점을 좀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first semester를 지원하시는 재외국민 전형이 아니라면 다른 전형들, 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개 국제학교와 해외고들이 졸업한 이후에 시작이 돼요. 9월 달에 많은 전형들이 이제 입시 오픈을 하기 때문에 국내 입시 서류가 오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학 진학이 확정된 친구들은 졸업하기 전에 또는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생님들께 가서 추천서를 부탁드리거나, 또는 여름방학 때 우리가 이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천서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먼저 귀띔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방학 때 되게 이메일들을 많이 체크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있으세요. 그래서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카운슬러나 아니면은 추천서를 부탁드리는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상황 설명을 드린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대학 입시 전에 해외 대학 입시 경험을 해보기,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저 같은 케이스는 해외 대학에 처음에 지원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기를 결정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 공인 점수, SAT나 AP나 IB나 이런 것들, 또 제가 자기소개서와 면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 대학을 지원할 때 그 기간에 많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정작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국내 입시를 준비할 때는 부담이 훨씬 더 덜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좀 더 이제 입시에 관련된 다른 것들에 좀 더 잘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SAT와 토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12학년 올라가는 여름, 이상적으로는
11학년 겨울에 끝내 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11학년부터 아이비 디플로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학습량, 과제량, 그리고 특히 이제 하이스쿨의 고학년이 되면 특기 활동에서도 임원이나 또 리더십 포지션들을 많이 맡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병행하기에는 되게 버거울 수도 있으니 이런 공인 점수 또는 공인 어학 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저학년일 때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과 입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계산해서 시험을 봐야 되겠죠? 네, 팁 첫 번째. 왜 지금 준비해야 되나요? 제가 여기에 마지막 기회라고 써놓았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특히 고등학교 고학년 분들은 지금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성적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바꿀 수 없지만 학교에 있다면 봉사활동과 교내외 활동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많이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자신을 되돌아봐서 부족함을 알고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활동에 지장이 생겨서 많이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번역 자원과 같은 온라인 봉사활동 또는 에세이와 소논문 같이 온라인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또는 자격증과 공인 인증 점수를 준비하면서 이런 남아있는 시간이나 밖에 나갈 수 없는 시간을 스케줄을 활용하는 데 사용하시면은 불안감이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팁, 면접 준비예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인터넷으로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국제학부나 아니면 이제 특기자 전형 학종 그리고 네, 특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성 면접과 심화 면접으로 나뉘어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제출한 자소서나 증빙 자료나 아니면 활동 그 목록표에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상 문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심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시사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처에 가보면 제공하는 대학 입학처에 가보면 전년도 기출 문제를 많이 제공하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습을 하면서 유사 지문 및 관련된 공부를 미리미리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를 지원을 할 때 국제관계학이나 이제 국제관계에 관련된 많은 전공들에 관한 질문들이 나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토론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토론 대회에 참가하려고 읽었던 책들이나 아니면 했던 리서치들이 나중에 이제 국제학부 면접이나 에세이를 준비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좀 통상적인 면접 준비 얘기는 옆에 두고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서류 합격한 후에 면접 보러 갔을 때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사이트나 이런 거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되게 긴장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먼저 에세이 고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줄별로 대기하면서 면접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면접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시간 정도 그냥 그 대강당에서 다 같이 줄별로 기다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준비해간 자료들이나 아니면 좀 리딩 같은 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뭐 면접 얘기하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 이제 어땠는지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면접 자체 또한 시간 제한이 있었던 저 때는 7분이었어요. 시간 제한이 있는 것 외에는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면접에는 3분이 좀 이렇게 거리를 둬서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은 시간을 재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이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한 분은 되게 인자하고 좀 부처님처럼 웃고 계셨고 다른 분은 의도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경직된 표정으로 앉아 계셨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면접하시는 교수님의 얼굴이나 표정이 무겁다고 해서 절대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절대로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면접 후기 같은 거를 들어보면은 되게 세 명분에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bad cop처럼 이제 좀
묵직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다고 하니까 이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고나 국제학교 같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등학교 친구들처럼 입고 갈 수 있는 교복이 없거나 아니면 되게 달라서 눈에 띄는 게 좀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걱정이 된다면 단정한 스마트 캐주얼로 입고 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원래 옛날에 토론대회에 나갈 때 입었던 와이셔츠와 그냥 검정 면바지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에 관련된 소소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긴장하시거나 아니면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기소개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기소개서에서 이 자기소개서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는 확인해야 할 시간이에요. 특히 국내 입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커먼 앱처럼 7개의 프롬프트 중에 본인이 하나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3개나 4개의 문항으로 다 답변해야 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인 플로우를 갖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국내 입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분화되었고 좀 더 정형화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이제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 자기소개서 그 양식을 갖고 왔는데 이걸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정형화된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문항에서 나의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각 문항에 따라서 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면 성장 과정을 첫 번째 질문에서 성장 과정 얘기를 했다면 이제 나중 다른 질문들에서는 내가 academically 얼마나 잘하고 있고 내가 또 social service나 community service에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시키고 diversify 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자기소개서 양식이에요. 이게 2020년도 거인데 지금 여기 4가지 질문을 제가 하나하나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4가지 질문을 보시면 제가 옛날에 지원했던 지원서 양식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이런 본질의 양식을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확신을 갖고 답을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이런 관련된 활동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고등학교에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스토리를 조금 나눠서 좀 분할해서 전략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요구하는 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또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문항에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많은 친구들이 그렇듯이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영어 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이제 해외고나 국제학교에서도 요즘 많이 오기 때문에 국제학교에서 왔다고 해서 아니면 해외에서 자랐다고 해서 이런 특징들은 더 이상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걸음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나에 대해서 유니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문학에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거기서 봤던 빈부격차나 아니면 저성장 이런 것들을 되게 주관적인 시각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활동이나 어떤 목적 의식으로 이어졌고 또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 학문을 통해서 내가 결국에는 어떤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를 다시 제 성장기, 제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 좀 링크백을 해서 좀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지만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proofreading이 있겠죠. 국어 선생님들께 또는 지인분들께 문맥이 잘 이해가 되는지, 왜냐면 내가 쓴 라이팅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을 때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해되는지 점검을 받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시간이 남았을 때 계속해서 개선하고 고쳐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예시는 제가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번 문항에 제가 답변했던 건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겪었는지 이게 어떤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또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스토리텔링을 하는 예시라서 나중에 이제 자료가 제공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저의 공개 멘토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공개 멘토링은 SAT 고득점의 이혁중 멘토만의 비법이 소개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벤트 참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